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광주 전남 곳곳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쳤습니다. 영하권으로 뚝 떨어진 기온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방눈이 휘몰아친 도로가 빙판길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우산으로 눈보라를 막아내고 차량 앞유리에도 두꺼운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시군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설경보가 내린 한평과 영광에는 9.2cm 이상의 눈이 쌓였고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광주와 진도, 해남 등 전남 곳곳에서도 5에서 6cm의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영하권으로 떨어진 기온에 한랭질환과 빙판길 사고를 우려하는 시민 걱정도 커졌습니다. 모자도 완전 제일 겨울 따뜻한 걸로 쓰고요. 네. 그리고 패딩도 완전히 롱 패딩으로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따갈라 미끄럽게 이런 식으로 안 싣고는 못 댕겨. 자뿌라지면 큰일 나고. 도로와 뱃길 통제도 이어졌습니다.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와 진도 두목제 등 전남 6개소에 도로 출입이 통제됐고 해상 39항로 52척의 여객선도 운항을 멈췄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이유는 찬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해 서해상 발달한 구름대가 상층 기압거래 지원을 받아 강하게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광주 전남 16건 이상의 교통사고와 낙상 피해가 접수된 가운데 이번 폭설은 내일까지 이어지고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빙판길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 인적 구성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전현직 인사를 이번 조사위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MBC 취재 결과 무안공항의 관리를 총괄했던 전직 책임자가 국토부 조사위 팀장을 맡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임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하지만 참사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과 같은 공항시설 관리의 책임자들이 이번 조사위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결국 배제됐습니다. 조사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있던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부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였고 이번 인사조치로 사고조사위의 독립성 논란이 잠식되나 했지만 MBC 취재 결과 사고가 난 무안공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계자가 조사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위는 총 5개의 실무팀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항공조사를 도맡아 하는 부서의 팀장이 지난 2018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부산지방항공청의 무안출장소장을 지냈던 겁니다. 무안출장소장은 무안공항 전반을 관할하는 수장입니다. 특히 무안공항 전체 시설의 소유 권한은 부산지방항공청, 그러니까 국토부가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 무안출장소장은 이번 참사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당사자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가 비행과 관제만 관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앞서 조사위의 위원장은 부산지방항공청장 이력이 논란이 돼 사퇴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항공청장을 했다는 이유로 셀프 조사 그걸 한다는 이유로 했잖아요. 공항을 운영을 했던 소장님이 그 조사관들을 통발 지휘하는 팀장이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정치권은 이제라도 이해관계자인 국토부의 모든 권한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국토위 산하 기구라고 하는 점에서 국토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아예 빼내서 국무총리 산하로 바꾸려고 하는 게 이 법의 기본 배경이자 취지입니다. 참사 재발 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 규명인 만큼 투명한 조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라보는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고 발생 3년 만에 아파트 2개 단지 8개 동에 대한 해체가 마무리됐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재시공에 들어갔습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정밀안전 진단을 했거든요. 정밀안전 진단 결과 건물의 구조상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고 책임자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3년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인 철근 지지대 이른바 동바리 철거를 두고 현상과 하청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수년째 법적 싸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나긴 법적 싸움은 오는 2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첫 결론이 내려집니다. 1심 결과에서 현산의 책임이 있다면 서울시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현산에 대한 건설업 등록 말소를 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해달라고 서울시에 고지한 바 있습니다. 네, 1심 판정에서 그 과실치사상 책임이 현탄에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걸 보고 처분 수위를 정하자 이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행정처분 지연에 유족들은 대기업 봐주기냐며 크게 실망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사전에 논의됐던 추모 사업도 한 발짝 나아가지 못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래도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기념비나 어떤 추모 사업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대충 하려고 하고 관심이 떨어지고. 명백한 인재사고로 결론이 내려진 화정 아이파크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은 오는 토요일 화정동 사고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는 11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는 총체적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한 사고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며 더 이상 부실공사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순천 도심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대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대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한밤중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 피해 여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피해 여성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살인을 저지른 뒤 흉기를 지닌 채 거리를 배회한 박대성은 술집과 노래방에 들어가 추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살인과 살인 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대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2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박대성은 살인은 인정했지만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는데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무 이유 없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게 했으며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육지와 섬을 잇는 배는 섬 주민들에게 소중한 교통편이지만 매년 적자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배가 끊길 것을 우려해 정부는 일부 업체를 선정해 운항 손실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정부가 최근 사업 대상자로 휴항 중인 업체를 선정해 부실 공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왕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에서 거문도를 오가는 배는 운항을 멈췄습니다. 선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해 배까지 가압류 상태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벌써 3개월째 휴항 중입니다. 예측 가능한 불편이라면은 감수해야 되겠지만은 갑작스럽게 뭐 안 댕긴다 이거는 아니죠. 넉 달 뒤면 설령이 30년이 돼 해운법상 한국에선 운항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배가 어찌된 일인지 정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논란입니다. 섬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자의 반을 지원하는 사업에 배와 업체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같은 항로를 운항하고 공모에는 탈락한 업체는 평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정 어떤 기준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요. 좀 공개적으로 기준에 맞게 투명한 그런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고. 휴항 중인 업체를 선정한 배경을 놓고 담당 부처는 평가는 공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른 선박을 매입할 계획이었다며 당시엔 사업성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완전히 계약한 건 아니라며 내부적으로도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업체가 타선박을 매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의 사후 검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여수시도 관계기관을 상대로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생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프로그램 시사용광로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함께 2025년 광주시의 변화를 전망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광주시의 지원 방안 등 대책을 살펴보고 올 한해 광주시의 시정 목표와 방향, 민생경제 회복을 비롯한 당면 현안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방송은 광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될 걸로 보입니다. 해당 법안에는 유가족을 위한 경제 지원 등과 심리치유를 위한 가칭 1229 마음센터 조성, 참사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최대 50억 원 등의 지원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광주시는 국회와 특별법을 협의하는 단계이며 마음센터는 전일빌딩 2, 4호 건물에 생길 걸로 보입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중앙청과 박장재 대표이사회 임직원 일동 500만 원,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박원길 회장 외 회원 일동 40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동참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안국제공항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이번 제주항공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정부가 광주와 여수 등 둔덕형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모든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열고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완료했으며 점검 결과 분석 후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오늘부터 참사 사고 원인을 규명할 비행 기록 장치에 대한 자료 추출을 시작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글을 게시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어제 대전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재까지 170여 건의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게시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복 입찰 담합 행위로 인한 학부모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광주시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 지역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보도자료를 내고 담합 행위로 인한 학부모와 학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